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강세지역 수성에 성공한 뒤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인데, 이번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유권자가 주문한 건 변화와 쇄신이었다고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고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총망라한 새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개표가 진행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여야 승부는 2대2로 결론났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런 것인데요. 당초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민주당은 호남 텃밭인 전남 곡성 영광을 수성하는 데 성공했지요. 이번 보궐선거가 이렇게 끝이 나면서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서울과 충청 같은 이른바 중립지대가 아닌 여야 각각의 텃밭에서 열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어쨌든 이변이 발생했다면 한동훈과 이재명 모두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을 테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이 좀 그렇더군요. 텃밭인 부산 금정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너무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관련 3대 요구안을 용산에 공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각종 의혹 사건 진상규명 협조 등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기존에 한 대표가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던 내용들이기는 하나, 이를 당 최고위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종합해서 언급한 것과 그게 또 보궐선거 다음 날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재보궐선거에서 금정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마치 거봐라, 내가 맞았다, 민심이 나의 선택을 지지해 준 것이다,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말한 변화와 쇄신, 이것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산 금정이라는 곳이 원래부터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고, 다만 요즘 심상치 않은 여론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뭔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의 결과가 나온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이겨야 본전이다, 이런 말이 나온 곳이 바로 부산 금정이었지요. 물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부산 금정에 열정을 쏟은 한 대표의 노력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선거 다음 날부터 꺼내든다는 게 고작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공격성, 압박성 발언이라는 것이 참 유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 박성민 정치평론가라는 사람이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금정과 관련해 한동훈을 보고 투표했다, 이런 평론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혀를 찼는데, 선거 결과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 너무 나가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부산 금정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보수 위기에 따른 어떤 위기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선거로 봅니다. 지난 총선 때와 비슷한 민심이 표출되지 않았을까? 보수가 위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고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표심들이 작용한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에서 이겼다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공격과 압박성 발언을 바로 내놓는 그런 집권여당 대표의 행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선이 끝난 후에 대통령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언론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면서 바람을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게 이 해결 방안을 가지고 한 대표처럼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런 해결 방안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무슨 영부인을 애 다루듯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자연스럽게 김 여사 스스로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도 영부인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일을 가지고 자, 이렇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데요. 자,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 이번이 세 번째 법안 발의입니다. 자,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했다고 하는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정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선 개입 의혹, 경선 개입 의혹, 이미 종결이 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탈 털어도 나온 게 전혀 없어 오늘 검찰이 무혐의 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들어가 있었고요.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민주당 장경태의 장단질로 굳어지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이렇게 해서 총 13개나 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또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특검법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되게 해놨습니다. 또 수사팀 규모는 150명 안팎이었고 수사기간은 최대 170 이내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에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집권 여당 대표가 영부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압박하면서 야당의 영부인에 대한 공격에 어떤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증인 30명을 부르는 안건을 야당이 단독 채택했습니다. 반면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과 문다혜, 그리고 아들 문준용, 여기에 더해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아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열받아 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그 무게추를 집권 여당 대표가 다른 곳에 싣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불만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